기원전 10년경 중국 한나라. 여긴 어쩐 일들이십니까? 이대로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누군 떠나고 싶었겠냐? 일어들 나세요. 예? 일어나세요. 폐하의 명입니다. 기쁘게 받는 것이 신하의 도리지요. 이게 다 대사마님을 복귀시키라는 상소문들입니다. 그걸 왜 나한테 갖고 와? 황제한테 보여줘야지. 어디서든 어떤 신분이든 나라를 위해 할 일은 있지 않겠습니까? 대사마님께서는 저희의 사표이십니다. 그럼 단체로 사표라도 던지든가. 이제 저희 누굴 바라봐야 합니까? 신하가 바라봐야 할 곳은 폐하와 백성들 뿐이지요. 흔들리지들 마세요. 명심하겠습니다. 뭐야? 그게 다야? 이런 등신들. 어떻게든 저희가 대사마 자리로 꼭 다시 모시겠습니다. 에이. 대사마라. 됐다. 이 고난의 길 끝에서 난 용이 수놓인 황금색 용포를 입고 용장을 두르고 황제의 금관을 쓸 것이다. 위선과 위장된 행동을 무기로 황제 자리까지 훔친 왕망. 신나라 초대 황제 왕망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한고조 유방이 건국한 지 200년이 지났을 무렵 주인장, 여기 잠 하나 더 주시오. 예. 아이고. 아니, 자네도 궁중면회 안 갔나? 왕씨들 거들먹거리는 꼴 보기 싫어. 안 갔네. 에휴, 이 조정 신료의 절반이 외척왕씨니 이건 뭐 조정인지 왕씨 총친인지. 게다가 궁궐보다 넓은 집에 사는 왕씨가 10명은 된다지 않나? 에이, 도둑놈들네 이게. 가만 있어봐. 이 저자는 어디서 본 듯한데? 아이고 참. 왕망이구먼. 아하, 그 얼마 전에 뒷구멍으로 들어온 황태국 조카. 지금이야 저 아래 말단 관리지만 금세 치고 올라오겠지. 말해 뭐하겠나. 근데 저자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여러 사람 몫으로 나누다 보니 얼마 안 되네. 녹봉 받으시는 날마다 일이 퍼주시면 나리께서 뭘 잡수고 사십니까? 자네 지금 내 걱정을 해주는 겐가?
왕망이 고모인 황태후의 추천으로 조정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입게. 아닙니다요. 자네에게 이걸 주지 못하면 내 오늘 밤 잠을 못 이룰 것 같아 그러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왕이라.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못 본 척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숨겨야 될 일 같지는 않던데 어째서요? 관직에 있는 자로서 자괴감이 들어서요. 그게 무슨... 가난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데 고작 제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꼴이니 말입니다. 저희 집이 이 근처에 있습니다. 박주소찬이지만 가셔서 한잔 하시겠습니까? 뭐... 그럴까요? 가시죠. 황제 모친의 친족인 왕씨가 득세하던 시절 왕망은 다른 왕씨들과는 차별화된 행보를 보였다. 저기 여기입니까? 무슨 외척이 이 꼴로 사나 싶지? 오셨습니까? 이리도 훌륭한 주인을 모시고 있으니 너는 복 받은 줄 알아야 한다. 제 안사람입니다. 이런 무례를 부인 용서해 주십시오. 부인께서 워낙 검소해 보이셔서요. 백성들은 헐벗고 굶주리는데 녹봉받는 자의 아내로서 어찌 호의호식을 바라겠습니까? 왕이랑 사실 그동안 왕씨라면 싸잡아서 배간시했는데 이거 참 부끄럽습니다. 아닙니다. 왕씨들이 처신을 잘못한 탓이지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금방 술상을 봐오겠습니다. 왕이랑은 말단 관직이나 맡고 계실 분이 아니네. 적어도 대사마 정도는 되셔야지. 왕망은 청렴하고 겸손한 처신으로 조정 대신들과 황제의 신망을 얻었다. 덕분에 그는 35세 젊은 나이에 고위직인 대사마 자리에 오른다. 왕망이 대사마가 되고 1년이 지난 뒤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는데 대사마 왕망 1년 동안 봉직하느라 이 수고가 많았어. 그 낡은 정치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요. 새 황제는 왕망의 고모인 왕정군과 피가 섞이지 않은 사이였다. 왕정군이 실권을 잃게 되면서 왕망도 대사마직에서 해임됐다. 새 황제는 내 핏줄이 아니니 꼼짝없는 뒷방 늙은이 신세구나.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개념치 마시옵소서 마마.
한번 매달려나 보시지 그러셨습니까? 동아줄이 수명이 다 된 것을 어쩌겠어. 하기는 되지도 않을 일. 매달려봐야 모양새만 구겨졌겠지요. 저 아버님 부당한 일을 당하셨... 조정에서 쫓겨나셨다면서요? 뭘 잘못하셔서 쫓겨나신 거예요, 아버님? 무슨 말버릇이냐? 아버님께서 뭘 잘못하실 뿐이냐. 새 황제가 나가라 명하니 억울하... 에이, 안 억울하려면 황제가 되셨어야지. 그래. 그러고 보니 아비가 일이 된 것은 모두 다 내 잘못이구나. 헛소리에 뭘 일일이 대꾸를 하십니까? 난 왜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난 왜 황제를 한 번도 꿈꾸지 않았을까? 왕망이 실각하고 얼마 뒤 그게 왜 말 대답을 해? 어? 나 말 대답하는 거 싫어하는 거 몰라? 왕망의 아들 왕획이 종을 폭행했는데 야, 일어나. 일어나 봐. 죽었나 봐. 아니, 죽은 것 같아. 교장! 이게 무슨 일이야? 교장! 이게 무슨 일이야? 교장! 이게 무슨 일이야? 그냥 밀었어. 나 그냥 밀기만 했다고 내가. 교장 이럴 수 없어. 죽은 놈만 불쌍하지. 노비 죽었다고 벌 받는 주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내가. 그나저나 대사마에서 잘렸는데 아들이 사람까지 죽였으니 날 샜지 뭐. 왕망 부분 이제 완전히 끝난 거지. 아들이 노비를 죽인 사건은 왕망이 제기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었다. 사건이 일어나고 며칠이 지난 뒤 미안하오. 나으리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생때 같은 자식을 잃었으니 피눈물이 날 테지. 말씀은 참으로 꿀 같습니다요. 자네 마음이 곧 내 마음일세. 설마 억울해 말거라. 내 아들 왜가? 이 여인의 아들은 너보다 더 억울하게 죽었느니라. 아들을 죽인 거야? 죽인 것 같아. 죽었어. 왜가? 저것이 진정한 성인 군자?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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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아들아. 너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왕망은 아들에게 자살을 강요함으로써 비범한 인격자라는 칭송을 받으며 대사마직에 화려하게 복귀한다.
그 무렵 애제가 급서하면서 형제가 새로 등극했는데 황제께서 등극하셨으니 황후간택을 서두르려 하오. 귀한 가문에 어질과 아리따운 교수를 가려 후보 명단에 올려주세요. 황제의 장인 돼보겠다고 난리들이지요? 국구가 되면 어린 황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 못해도 수백은 달려들 거예요. 황후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에이 젠장. 아이고, 가서 얼굴이나 닦아라. 응? 내 여식은 황후 후보 명단에서 빼겠습니다. 아유, 왜요? 제가 따님을 본 적은 없지만 대사마님 정도면 국구로서 손색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허! 바로 그런 생각들이 문제입니다. 황후 간택이 무슨 국구 선발대입니까? 자식 앞세워 권력을 얻으려는 분들이 간혹 계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잘 생각했네. 왕씨 후보들 일괄 사퇴를 명할 것이야. 대사마가 솔선수범하니 다들 싫다고는 못하겠지. 어찌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겁니까? 내가 왕씨 일당들 여두목이란 오해를 아직도 받아. 그 오명 털어내셔야지요. 황실 최고 어른인 왕정군은 선대 자신에게서 비롯된 외척 정치의 그림자를 걷어내려 했다. 태왕 태후마마 드시옵니다. 얼마 후 황후 간택이 이루어졌다. 감축드리옵니다, 폐하. 황후마마. 그런데 간택된 황후는 왕망의 딸이었다. 후보에서 제외됐던 왕망의 딸이 어떻게 황후가 된 것일까? 태왕 태후마마 감사드리옵니다. 왕씨 후보를 무더기로 솎아주셨으니 일이 한결 쉬워졌사옵니다. 네 여식을 황후 간택에 내보내겠다는 것이냐? 네 입으로 마마, 안 들리시옵니까? 무엇이 말이냐? 권력욕 없는 성인 군자 이 왕망이 국구가 돼야 한다는 저 아우성 말입니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몰랐던 게냐? 놀라셨습니까? 하긴 저도 저한테 깜짝깜짝 놀라니까요. 저요, 제 아들 시집 밟고 여기까지 온 몸입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할지 저도 모릅니다. 뭐라?
누가 잡아도 잡아야 할 칼자루. 이 조카가 잡아야 고모님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허니, 걸리적거리지 마세요. 국구가 된 왕망은 황제 모후의 친족들을 견제했다. 뭔 말이야? 외척이 날뛰는 걸 막겠다는 거네. 아니, 왕망 그분도 외척 아니었어? 아휴, 첩이 첩고를 못 본다잖아. 외척 출신이 외척고를 더 못 보는 거야. 어째서 나의 외가를 핍박합니까? 외척으로부터 폐하의 황권을 지켜드리라는 것이옵니다. 가진 것을 빼앗길까 염려하시는 건 아니고요. 많이 컸구나. 이리도 늠름한 폐하를 배우니 폐하께 여식을 맡긴 나비로서 기쁨을 감출 수가 없사옵니다. 폐하께 술이라도 한 잔 드리고 싶지만 아직 폐하의 춘추가 미령하시니. 아니요. 술 마실 정도는 됩니다. 입술만 죽이시옵소서. 처음이라 술이 쓸 것이옵니다. 처음이라니요. 저 그리 어리지 않습니다. 왕망이 사위 평제에게 건넨 술잔은 독배였다. 평제가 즉위하고 4년 뒤 왕망은 평제를 독살했다. 폐하! 폐하! 아버님! 지금 저 과부 만드신 거예요? 왜요? 폐하를 제 아비를 왜요? 걸리적거려서. 폐하. 폐하. 천지신명이시오. 소인을 데려가시고 폐하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폐하. 황제 폐하랍시오. 평제를 독살한 뒤 왕망은 새로운 황제를 추대했다. 그런데 왕망이 세운 황제는 황실방계 중 가장 어린 2살배기 영제였다. 그는 섭정을 하며 실권을 장악했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다. 명실상부한 황제가 되기 위해 옥세를 요구한 것이다. 폐하께서 장성하시면 다시 황위를 물려드릴 것이옵니다. 한 왕조를 지키려 했던 왕정군은 결국 반강제적으로 옥세를 왕망의 손에 넘겨줬다.
폐하를 안전하게 모시거라. 다만 반드시 혼자 두거라. 말을 배워서는 안 되느니라. 물론 그 아이는 죄가 없다. 허나 하늘의 태양이 어찌 두 개일 수 있겠느냐. 서기 9년 왕망은 마침내 중원의 황제로 등극했다. 이로써 유방이 세운 한나라의 200여 년 역사는 끊어지게 된다. 한 왕조는 명을 다했소. 국호를 신이라 칭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오. 신나라 초대 황제 왕망. 그의 황후는 위선과 거짓 눈물 위에 세운 위태로운 권력이었다. 신나라를 세운 후 왕망은 여러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토지를 몰수해 국가에 귀속시킨 것이 대표적인 예죠.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개혁은 결국 혼란만을 초래할 뿐이었고 왕망이 결국 반란군에 의해 암살당하면서 신나라는 건국된 지 15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신나라가 멸망한 후 전한을 계승한 후한이 건국되는데요. 이로써 왕망은 한나라의 허리를 자른 역적으로 평가됐고 신나라는 지금까지도 그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선자, 황위 찬탈자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왕망. 우리는 그를 통해 이미지만 앞세운 위선적인 정치인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일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며 태조 왕건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동안 짐의 곁에서 참으로 노고가 많았다. 이 모든 영광이 다 네 덕분이니라. 왕건은 밤마다 술을 나누며 기쁨을 누렸는데 어서 와 앉으시오. 내 아우와 먼저 한잔하고 있었소이다. 폐하, 아렵게 송구하오나 이제 그만 신순겸 장군을 놓아주십시오. 그만하면 폐하께서도 하실 만큼 하셨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소. 내가 어찌 아우를 놓을 수 있겠소? 내가 어찌 아우를... 죽은 사람을 인형으로까지 만들어 곁에 두려 한 왕건. 왕건과 죽은 장군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고려가 태봉이라 불리고 궁예가 왕이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야, 너 그 소문 들었어? 뭐? 저작거리 떠도는 말로는 결국엔 왕시성을 가진 자가 상국을 통일하고. 야, 누가 듣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근데 왕씨라면 왕건 장군 아니야? 왕건 장군이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다들 고생들이 참 많구나. 폐하를 뵙사옵니다. 왕건이 전쟁에서 연일 승전보를 울리자 궁 안팎에선 왕인 궁예보다 왕건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었다. 폐하! 살려주시옵소서.
너는 왕건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 생각하고 있지 않더냐? 아닙니다. 저는 그냥 떠도는 소문을 들은 대로 얘기했을 뿐입니다. 내 관심법으로 보아하니 너에겐 다른 뜻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너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이 화살이 증명할 터. 폐하! 폐하. 아니 이게 누구신가? 백성들에게 가장 평판이 좋고 동막 높으신 왕건아우가 아니신가? 폐하, 어찌 존귀한 미륵의 손에 피를 묻히려 하십니까? 어리석고 가여운 백성들입니다. 부디 어버이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품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미륵을 가르치려 드는 것이냐? 지금 뭐 하는 것이냐? 미륵이신 폐하의 심성이 이토록 어지러워질 때까지 미처 살피지 못한 죄가 크오니 마땅히 신의 목숨을 거두어 주소서. 왕장군! 역시 왕건아우의 배포는 참으로 대단하오. 바다와 같이 깊고 넓으신 폐하의 성정에 비하겠나이까? 폐하, 그러지 마시고 이 아우와 범사냥이나 가시지요. 사냥이라 좋지. 그러자꾸나. 궁예는 스스로를 미륵이라 칭하고 신처럼 군림하며 무고한 백성들을 살해했다. 궁예와 의형제를 맺은 왕건은 그의 폭정을 막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궁예의 광기는 더욱 심해졌는데 아니 다 큰 녀석이 아직도 지임이 뒷공문이나 졸졸 쫓아다니고 사내 녀석이 그리도 할 일이 없어? 이게 다 사내 대장부로서 엄니 지켜드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오. 예끼 이놈아, 사내란 말이다 지가 가진 능력을 나라를 위해 쓰고 죽는 것이 진정한 사내여. 아니 힘은 장사인 것이 어찌 이리 포부도. 아이고 포부하면은 또 바로 내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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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빗나갔구만. 그러게 왜 사냥터에서 설쳐대서는. 어허! 폐하시다! 폐하시면은 이리 무고한 백성을 죽여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 이놈이 실상을. 아니다. 그래, 계속 말해보거라. 왕은 만 백성의 어버이라 하였습니다. 안 돼!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이렇게 짐승처럼 대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내 관심법으로 보아하니 네놈의 마음에 마구니가 기어있구나. 그냥 내버려뒀다간 이 나라에 큰 화가 미칠 것이야. 폐하, 지금 막 어미를 잃은 자입니다. 부디 성은을 베푸시어 어미의 제사는 지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아우의 말이 지당하구나. 어미의 제사는 치루어줘야지. 허나 저것은 나의 사냥감이다. 챙기거라. 폐하! 안돼! 뭐하는 거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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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죽고 싶은 것이냐? 네 어미가 그걸 바랄 것 같으냐 말이다. 위로가 되진 않겠지만 내 대신 사과하마. 부디 용서하거라. 그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사내가 엄청난 괴력을 발휘했던 것. 왕건은 사내에게서 아주 강렬한 인상을 받게 된다. 다음 날. 그래, 알아보았느냐? 예. 그자의 이름은 신순겸으로 일대에 모르는 자가 없었습니다. 또 듣자하니 힘이 얼마나 장산지 대적할 자가 없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 덕에 도적들도 그 마을은 얼씬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자가 어미를 잃었으니. 왕건은 갑작스런 변고를 당해 시리에 빠져있을 신순겸이 자꾸만 눈에 밟혔는데 아니나 다를까 왕건의 우려대로 신순겸은 점점 폐인이 돼가고 있었다. 여기는 어찌 알고 오셨습니까요? 이리 술이나 마시며 흐지부지 살 생각이냐? 하면요. 제가 뭘 할까요? 복수도 하지 말라. 술도 마시지 말라. 아, 그냥 콱 죽어버릴까요? 병법서다. 전쟁 나가 공이라도 세우라는 겁니까요? 못할 것도 없지. 공도 세우고 출세도 하면 네 어미가 좋아하지 않겠느냐? 저기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겁니까? 글쎄, 굳이 답을 하자면 내 너를 사내라 믿기 때문이다. 자기가 가진 능력을 나라를 위해 쓰는 사내야말로 진정한 사내가 아니겠느냐. 사내란 말이다. 지가 가진 능력을 나라를 위해 쓰고 죽는 것이 진정한 사내요.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물론이다. 나는 네가 고려 최고의 사내가 될 거라고 믿는다. 따르겠습니다. 그 사내가 되는 길. 왕건은 신순겸을 수하로 거두었고 신순겸은 왕건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왕건에게 큰 위기가 닥쳤다. 궁예가 갑자기 왕건의 집을 찾은 것. 왕건이 궁예에게 미처 신순겸의 일을 구하지 않았던 것인데 내게 원한이 깊은 놈을 거두었다더니 진짜였구나. 그것이 나라를 위해 보탬이 될 자라. 나라를 위해 보탬이 돼? 내 관심법을 보아하니 니놈은 이놈과 용모를 꾸미고 있었구나. 용모라니요? 이 아우의 중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놈! 내 관심법을 부정하는 것이냐? 그래. 그렇다면 그 중심 증명해보거라. 이 버러지 같은 놈아! 내 진작에 네 놈을 이겼어야 했는데. 역시 폐하의 간신법은 피할 수가 없나 봅니다. 제가 영모를 꾀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래. 그 누가 내 관심법을 피해갈 수 있겠느냐? 너는 명모를 솔직히 구했으니 내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주겠다. 허나 마구니가 낀 저놈은 내 살려줄 수가 없구나. 여봐라, 이놈을 당장 끌고 가 처형하라. 폐하 말씀대로 감히 폐하의 목숨을 노렸던 자입니다. 폐하의 간신법에서 자유로울 리는 없다는 걸 만천하에 공표하신 후에 처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구나.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처형할 것이니 어서 끌고 가라. 유유상종인 것을 차라리 그때 니놈하고 저놈을 같이 죽여버렸어야 했는데.
신순겸의 손을 먼저 놓아버린 왕건. 왕건에게도 괴로운 일이었지만 살아남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신순겸의 공개 처형이 시작되고 그 어느 누구도 내 관심법을 피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놈을 통해 톡톡히 보여주겠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형님, 여기서 멈춰주셔야겠습니다. 이놈이 나를 배신하겠다는 것이냐? 미륵이 나를 못 들어하느냐? 당장 이놈을 치지 않고! 하지만 궁한 사람들 모두 왕건의 편에 서는데 너놈들이 어찌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장가지들이 잘려나가는 아픔을 겪어야 한다지요. 지금 저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 썩은 장가지를 쳐내겠습니다. 이제 형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끌어내라. 내 기놈, 내 놈에게 내가 어찌 대했는데 감히 나를 배신해? 이거 놓지 못할까? 감히 미륵인 나를 왕건 땡갱이로 이거 놓지 못할까? 제가 장군님을 오해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백성들의 원성을 모른 척하지 않게 옆에서 잡아다오. 너를 선택한 내 믿음이 깨지지 않게 도와다오. 장군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민심은 이미 왕건 편이었다. 왕건은 거병을 일으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궁예를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는데 바로 고려의 개국이었다. 그로부터 9년 후 장군이 된 신순겸이 꽤나 다급한 모습인데 무슨 일일까? 폐하, 큰일 났습니다. 신라왕이 견훤의 침략을 받고 자결했다 하옵니다. 알고 있다. 신라왕이 우리 고려와 화친을 맺은 것에 대해 보복을 했다지. 이는 견훤의 선전포고가 분명합니다.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옵니다. 그래, 그리 되겠지. 폐하, 설마 직접 출정하실 생각이십니까? 견훤이 싸움을 걸어왔으니 응당 그 답을 해줘야겠지. 폐하께서 직접 나서시다니요. 이는 되지 않을 말씀입니다. 소신에게 병력 5천을 내어주신다면 부백전원들을 박살내고 오겠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가장 선봉에 서야 하는 게 왕이다.
어찌 내게 백성들의 뒷공문에 숨으라 말하는 것이냐? 하오나. 이미 굳힌 마음이다. 함께 가자꾸나. 왕건은 왕이 되고서도 전투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물러서는 법이 없었고, 그럴 때마다 신순겸은 늘 함께하며 왕건의 뒤를 지켰다. 왕건은 이번 후백제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 삼국 통일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는데, 고려군은 전쟁에서 참혹하게 패하고 왕건은 후백제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만다. 왕건을 죽여야 한다! 왕건을 찾아라! 폐하, 견훤의 유인칭에 당한 것 같사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왕건. 과연 신순겸은 왕건을 구해낼 수 있을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두 남자의 운명이 잠시 후에 공개된다. 견훤의 유인칭에 당한 것 같사옵니다. 견훤이 이끄는 후백제군에게 포위되고만 왕건. 뿐만 아니라 고려의 운명까지 바람 앞에 놓인 촛불 신세가 되고 말았는데, 그때 뭐하는 짓이냐! 지금부터 제가 고려 왕이 될 것입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나는 왕이다. 부하에게 목숨을 빚지고 살아남을 수는 없느니! 폐하! 제게 고려 왕을 살리고 죽을 수 있는 영광을 주십시오. 하면은 제 이름은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니 저는 결코 죽는 것이 아닙니다. 된다. 천세를 노리시어 고려를 반석 위에 올려놓으실 수 있도록 신순겸 하늘에서도 폐하를 지킬 것이옵니다. 마음에 든다수. 고려국 대왕 왕건이 여기 있다! 견훤은 어서 나와서 나의 칼을 받아라! 안 된다, 우리. 왕건은 적진에서 무사히 빠져나오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신순겸은 결국 살아 돌아오지 못했죠. 견훤의 부대가 신순겸을 왕건으로 착각해서 그의 목을 베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왕건은 신순겸의 머리를 황금으로 만들어 장례를 치러 주었고, 자신이 받은 최고의 명당에 신순겸을 묻어주었습니다. 이후 왕건은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행사 팔관해를 거행하는데요. 이 팔관해를 거행할 때 자신의 동료이자 충신인 신순겸이 이 자리에 없다라는 사실에 무척이나 슬퍼합니다. 그래서 신순겸의 모양을 한 인형을 만들어서 그와 함께 술잔을 기울였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는 팔관의 행사를 거행할 때마다 신순겸 모양을 한 인형을 만들어서 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을 배울 때마다 주군을 위해, 그리고 고려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장절봉 신순겸의 이름이 영원히 회자될 것입니다.
자니 이 주군께서 요즘 통잠을 못 이루신다 합니다. 아니 대체 뭘 하시길래? 이거 하시느라. 뭐 어차피 정사엔 관심이 없으신 분이니 일단 가세요. 예. 아, 어서 들어오시게. 죽음. 이것은 정사를 논하는 자리인데. 그 뭐더러 하고 있는가? 어여 와, 어여. 자네들 이곳에서 술 마셔본 적들 없지? 나도 처음이지. 야, 늘 말하지 않았는가? 정치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자, 마시게. 자, 오늘도 신나게 먹고 마셔들어세. 위왕은 즉위한 지 수년이 지나도록 주색잡기에 빠져 나란 일을 돌보지 않았다. 주군, 술자리에 음악이 빠져 서운치 않으십니까? 괜찮으시다면. 자네도 역시 이 눈칫밥을 오래 먹어서 그런가? 척하면 딱일세. 뭐하나? 어서 부르지 않고. 들어오거라. 주군을 배웁니다. 소인 주기라 합니다. 술맛 딱 떨어지게 하는 거. 차림새는 저래도 실력 하나는 출중하다 하여. 그래. 그렇다. 어디 한번 드러나 보세요. 어찌 그러십니까? 어디서 그따위 걸 연주라고. 네 놈이 지금 웃어? 소인 주군께서 나라 다스리는 모양새를 연주해 보인 것인데. 이놈이 감히. 계속 말해보거라. 내 네 놈이 뭐라 짓거리는지 끝까지 들어보겠다. 검은고의 6개 줄은 군신의 도를 뜻합니다. 하여 주군과 신하가 정도를 지키며 각기 주어진 본분을 다해야만 아름다운 음을 만들어낼 수 있지요. 안돼! 주군과 신하가 민심을 돌보지 않고 주색에만 빠져 있으니 어찌 제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군을 능욕한 자이옵니다. 더 이상 들을 것도 없사옵니다. 당장 참여에 처하시죠. 그리하시지요.
소인 어차피 죽을 각오를 하고 온 것이니 저놈이 내 죽은 소인 한 말씀만 올리겠사옵니다. 제발 백성을 위한 주군이 되어 주십시오. 백성을 위한 주군이 돼. 그렇다면 네 놈이 죽기 전에 날 위해 한 가지 해줘야 되겠다.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주군. 저런 놈은 재상이 되거라. 그렇지요, 저런 놈은 재상이 되... 내게 감히 직언을 하는 자, 그대가 처음이다. 아니, 이 나라에 재상이 되거라. 위왕은 축의의 강직함과 직언에 감동했고 이제야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났다며 그를 재상으로 임명하게 되는데 목숨을 잃기는커녕 재상의 자리에까지 오르다니 아주 잘된 일입니다. 위왕을 변화시킨 축의왕, 그런 축의와 함께한 의문의 사내. 이들은 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까? 재상 축의가 첫 청사를 논하는 날. 그래, 올해 나이가? 30입니다. 30의 재상이라. 참, 이 나라가 어찌 되려는지. 뭐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선왕이신 후공 때부터 지금까지 주군을 모시고 있네. 한마디로 이 바닥에 대해 빠삭하게 알고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앞에선 아첨하고 뒤에선 침묵하신 겁니까? 뭐요? 듣자니 말이 너무 심하십니다. 뭐가 심하다는 게요? 그것이 틀린 말도 아니지 않소. 내 여지껏 그대처럼 배포가 큰 자를 보질 못했어. 내 그대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오. 성심을 다하겠사옵니다. 재상으로서 가장 먼저 어떤 일을 추진해보고 싶소? 그것이... 뭐라도 좋으니 가리지 말고 말해보시오. 소신,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일은 주군께서 백성들에게 사죄하는 것이옵니다. 뭐라? 사죄? 백성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 하였습니다. 하여 그간 돌보지 못한 민심에 대해 사죄를 하면 돌아선 민심을 다시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백성에게 사죄라니. 지금껏 그런 역사는 없었습니다. 최상은 주군의 체면 따윈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까? 위왕의 신임을 얻어 재상이 된 축의. 하지만 그가 원하는 개혁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생각처럼 쉽지 않구나. 왕이 움직이지 않으면 백성을 움직이면 될 것 아닌가? 백성이라. 백성들을 이용하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주군께서 백성들에게 직접 사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테니 역으로 백성들로부터 쓴소리를 들어 그것을 인정하는 것 또한 또 다른 사죄의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대의 말대로 하리다. 대체 그가 생각해낸 묘안은 뭘까? 뭐라고 써있어? 글씨 알아? 뭐? 알아? 뭐? 이런 무식한 인간 같은. 들어봐. 누구든 주군의 과오를 지적하는 자에게는 뭐 상을 내릴 것이다. 그런 거지. 응? 진짜. 에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그 말은 상을 줄 테니까 주군한테 대놓고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된다 이 말이라 이거지? 그러면은 뭐 할 말이야 맞지? 그렇잖아. 우리 백성들은 가뭄에 하루 한 끼조차 먹기 힘든데. 주군이란 작자는 매일 술이나 처마시고 호의호식하는 게 말이나 되는 처사입니까? 라고 적혀 있사옵니다. 위왕은 백성들의 날선 지적에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감출 수 없었는데 다음은 대사전에 관한 상소이온데. 뭐라? 대사전? 내가 뭘 어쨌다는 것입니까?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대사전 양씨 그놈은 인간도 아닙니다. 뭐예요? 별 거지 같은 세금을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 창문이 3개라고 세금을 3배 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주군, 아니옵니다. 에라이 미친놈! 이라고 적혀 있사옵니다. 주군, 이 뭔가 오해가... 여봐! 오늘부로 대사전의 직위를 박탈하고 전 재산을 모두 돌아갈 것이니 당장 끌고 가거라! 주군, 용서하십시오, 주군, 용서하십시오, 주군. 백성들의 진언은 그간 군주를 속이고 백성의 고열을 짜냈던 간신들에게도 위기를 불러왔다. 이처럼 왕이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니 궁궐 앞은 진언하려는 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우리가 흔히 쓰는 문 앞이 사람으로 가득 찼다는 의미의 문전성시라는 말이 이때 처음 생겨난 것. 늦어서 미안하네. 대신이 은밀히 만난 이는 직위를 박탈당한 대사전이었는데 준비는 다 되었는가? 대체 이들은 무슨 일을 꾸미는 걸까? 죄상 축이란 작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들을 전부 내친다고 합니다. 세상 축이의 옹졸함을 벌하여 주십시오.
혈볼 잃었던 주기가 재상이 된 것은 다 궁에 뇌물을 바쳤기 때문이다. 주기는 자신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 여긴 간신무리의 농간으로 곤혹을 치를 위기에 처했는데 난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 하는데 왜 백성들은 날 이리 생각하는 것일까? 이제 당근을 내려놓고 채찍을 들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채찍이라. 뭐라? 채상 뒤에 배우가 있다. 예, 제가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는 것을 똑똑히 들었사옵니다. 내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아주 잘된 일입니다. 채상! 무슨 무례입니까? 혼자 계셨던 겁니까? 실례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만. 잠깐. 우상은 제가 누구라 생각되십니까? 채상 아니시옵. 잘 아십니다. 내가 이 나라 재상입니다. 한 번만 더 이런 무례를 범했다간 그때 목을 내리칠 것입니다. 하면 앞으로 어찌 해야 하는지 말 안 해도 잘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지금 그 모습이 어디선가 또다시 등장한 의문의 사내. 그는 놀랍게도 축이 자신이었다. 바로 재상의 모습이지요. 근데 그 상소문은 흠이 될 수도 있으니 없애면 그만이지요. 축이는 간신들과 대립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갔고 결국 그 자리에 권력욕과 탐욕이 자리하기 시작하는데 참, 주군. 국고가 바닥나 아무래도 세금을 더 걷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이 나라는 극심한 가뭄 때문에 백성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지 않는가? 근데 이 상황에
세금을 또 걷는다면 주군께서는 백성의 마음을 얻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힘들긴 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것은 마지막 남은 식량입니다요. 아유, 안 됩니다요. 주군께 토를 다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주군, 나라의 안위를 위하는 길은 하나입니다. 아이고 안 됩니다요. 그것은 바로 백성들을 평안케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 아니, 이게 백성들을 위한 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권력욕에 취한 축인은 무료까지 강해져 세금을 강제 징수하는 등 추악한 짓을 일삼았다. 이 맛에 다들 위로 오르려고 기를 쓰는 것이지. 실제 역사서에도 축이가 처음과 달리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다고 기록돼 있는데, 그로부터 6개월 후 정기장관 정말 대단하오. 소수의 병력으로 위나라와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다니. 과찬이시옵니다, 주군. 헌데 주군, 왜 그러시오? 전투에 참여한 병사들 대부분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합니다. 생활고? 예. 분명 소신이 알기로는 세금이 20냥인 것으로 아는데 다들 그 두세 배씩은 냈다고 합니다. 하면 누군가 세금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는 것인데, 안 그렇소, 재상? 예, 주군. 그도 사람이니 실수를 할 수도 있는 법. 난 그자가 솔직히 털어놓으면 그 죄를 면해 줄까 하네. 그간 축이가 백성들의 재산을 탈취해온 사실을 안 위왕이 미리 손을 써 그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한 것. 결국 이래 될 것을 나는 뭘 바라고 매달린 것인가? 주군! 그래, 무슨 일인게냐? 재상이 이것만 남기고 사라졌다 합니다. 주군, 처음 주군을 배웠을 때가 생각납니다. 제겐 나라를 바꿔보겠다는 초심이 있었습니다. 헌데 재상이란 자리에 오르고 나니 그 초심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권력욕과 탐욕 가득한 여느 간신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주군, 다시 초심을 회복해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상관하시옵소서. 그 앞 좀 똑바로 보고 다니셔. 미안하게 됐소이다. 에이,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래도 한때 재상이었던 나인데 그런 내가 이대로 무너질 듯 싶으냐. 추기가 스스로 사임한 이후 그의 행적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적당하면 약이 되고 과하면 독이 된다는 것은 권력 욕심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처음 추기가 재상이 됐을 때 그는 위왕에게 어진 사람을 등용하고 간언을 받아들이며 정치를 혁신할 것을 충고하는 등 사심없는 훌륭한 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추기는 어느 순간 정도를 벗어나 눈먼 말처럼 맹목적으로 권력을 장악하려 들었고 그 결과 비극으로 끝을 맺게 된 거죠. 우리는 이러한 추기의 사례를 통해 흔히들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 인사만큼이나 상벌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인이 모시던 아시마님께서 원통함을 안고 돌아가셨사옵니다. 죽은 지 얼마나 된 지시입니다. 넉 달 되었사옵니다. 내가 외간 남자를 끌어들였다는 소문이 사실이냔 말이다. 얌전한 고양이가 뭐 어쩐다더니 낙태약을 잘못 써서 일이 된 듯하옵니다. 소문이 사실이었구만. 억울함을 풀어주십사. 도와주시옵소서.